자,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묘들 많이 가셔야 될 텐데 이 말벌 때문에 걱정입니다. 말벌에 쏘이면 이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은데 자, 어떤 사건이 말벌과 관련해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말벌의 특징 어떤지 독성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말벌은 공격을 하면은 보복을 하는 습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공격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지금부터 말벌과 관련된 사건, 사고 이야기, 그리고 말벌의 특징까지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산을 등산하던 60대 등산객이 2명이 이 말벌에 쏘이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신고를 해서 119 해수에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저렇게 이 심정지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끝내 숨지고 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 말벌이 무섭긴 무서운가요? 아, 그렇죠. 뭐 독성도 강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 최근에 또 뭐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도요. 그 초등학생 10명, 인솔교사 5명 이렇게 15명이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모두 1000명 정도가 걸어서 지나가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벌들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마치 자신들의 둥지를, 벌집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아, 그래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요즘 시기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말벌이 무서운데 저도 지금 이 말벌 날개 이걸 좀 달아봤습니다. 아마 좀 실감이 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걸 날개를 달아봤는데 자, 지금 이 독성이 말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알고 계세요. 근데 얼마나 강한지. 그렇죠. 예. 이 꿀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보통의 꿀벌 뭐 좀 쏘여도 큰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 꿀벌이 1이라고 치면은 예. 보통의 말벌은 꿀벌의 70배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경기도 포천에서 등산객을 숨지게 만들었던 장수말벌은 장수말벌. 꿀벌에 비하면 500배의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말벌에도 종류가 뭐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요. 그런 말벌 중에서도 장수말벌의 독성이 가장 강하고 몸집도 거의 뭐 손바닥, 어른 손바닥의 절반 가까이 크기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큰 몸집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꿀벌은 왜 공격을 할 때 네. 한번 침을 딱 쏘고 나면은 이 창자가 나와가지고 죽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수말벌은 계속 쏠 수 있나요? 자, 그런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네. 이 꿀벌의 벌집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피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빠지지 않는 거죠. 아, 갈고리 모양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예.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인체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은 빠지질 않습니다. 네. 오히려 연하게 되어 있는 자신의 피부 조직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 침이 빠지면서 내장, 장기까지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 꿀벌은 그대로 침을 쏘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말벌은 그냥 보통의 침처럼 생겼습니다. 침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찌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몇십 번을 찔러도 빠지질 않기 때문에 아, 사람들에게 훨씬 더 공격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그렇죠. 찌를 수 있으니까. 한 번 찔러도 죽지 않기 때문에 뭐 예. 계속 독성은 강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정말 몇십 배, 몇백 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뉴스를 쭉 들어보면 네. 꼭 요맘때 말벌 관련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통계를 찾아보셔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2012년부터만 봐도요. 한 해 동안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말벌로 인한 피해. 이 통계는 말벌에 쏘여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병원 치료 받은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실제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바로 이겁니다. 8월에서 9월까지만 했을 때 보면 거의 3년치 통계를 봤을 때요. 예.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8월, 9월 달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예. 통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9월에만 이 말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묘객들이 많이 또 성묘를 하러 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가요? 예, 두 가지 요소가 겹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 이 첫 번째,
이 시기에는 말벌들이 번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서 공격성이 훨씬 더 증대가 되는 게 한 가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성묘객들 그리고 벌초를 다녀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산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말벌과 접촉하는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독성이 아까 뭐 500배까지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독에 이렇게 말벌의 독에 이렇게 네. 쏘이게 되면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호흡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말벌이 딱 쏘이게 되면은 특히나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알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크게 위험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쏘이게 되면은 이 호흡이 가빠지고요. 그리고 뭐 물린 부위가 갑자기 붓는 건 당연하죠. 예.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신경 마비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게 하는 그런 위험한 기도를 막는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폐쇄시키는 그런 증상 때문에 당연히 호흡곤란에 이어지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 말벌들 독성이 계속 강해지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물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한 방 물렸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얼굴이나 심장 주위에 물리게 되면은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하는 방법도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면 결국엔 저렇게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말벌들이 좀 살고 있는지 지금 장수말벌만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종류도 좀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저도 이번 기사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지금 뭐 꼬마 장수 말벌, 존말벌, 검정말벌, 예. 황말벌, 그냥 말벌, 쌍말벌, 장수말벌, 뭐 많은 외래종들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 중에 좀 많고 조심해야 될 것들, 많이 흔하게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말벌은 바로 가장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등검은 말벌입니다. 아, 그래요? 자, 얘네들은 한번 집을 지었을 때 2,000마리가량의 개체가 모여서 집을 짓기 때문에 예. 다른 벌집을 건드렸을 때보다도 한 번 더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많은 말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덩치도 크고 일명 꿀벌 전문 사냥꾼이라고 불릴 만큼 이 토종 벌꿀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예. 꿀을 모두 빼앗아가는 아주 강도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서 강도 같은 습성. 많은 환경론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고 예. 외래종이기 때문에 빨리 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말벌이 비판받는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여기 보니까 색이 네. 좀 파란색에서 점점 올수록 빨간색으로 가고 이게 제일 진한 빨간색인 거 보니까 이 색깔별로 점점 위험해지는 그렇게 되는 건가 딱 보네요. 보기에도요. 예. 이렇게 좀 연한 색보다는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을 띌 정도로 상당히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벌이 아까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공격하는 걸로 우인할 생각해서 반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격할 때 뭔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신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꿀벌들은 이 춤을 추면서 사인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춤을 춘다, 날개짓을 이렇게 한다. 그건 보통의 꿀벌들의 이야기고요. 예. 그런데 말벌들은 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공격성이 강하니까요. 이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살펴봅니다. 선발대가. 그렇죠. 예. 정찰을 하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우리를 해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자꾸 조금만 가까이만 와도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위험의 예. 잣대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만 와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곧바로 공격 호르몬을 발산을 해버립니다. 공격 그렇게 되면- 호르몬?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집안에 있던 동료들이 다 냄새를 맡고 일제히 공격을 퍼붓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이 많은 벌들이 한 번 쏘고 죽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맹독을 퍼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두 마리 나타났을 때도 그렇죠.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가볍게- 꿀벌 같은 경우에는 예.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얘들은 와서 보고 위험 신호가 있으면 바로 페로몬을 뿌린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온 거 어떡합니까? 말벌이 날라왔을 때 행동 요령, 수칙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벌 공격을 당했을 때 상당히 당황하기 때문에 실제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이 조언해주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벌이 나왔다고 해서 뭐 손으로 휘휘 젓는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공격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엎드리거나 재빨리 도망가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산행 전에는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를 뿌리지 않고 예. 밝은 계통의 옷은 피해라.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살충제를 가지고 가라. 이런 게 산행 전의 행동 수칙이 그러니까 될수 산행할 때 있고요. 좀 수수하게 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산행 후나 또 그 이후의 대처법을 보게 되면요. 벌을 봤을 때는 몸을 낮춰라. 그리고 중요한 얼굴, 상반신 부분을 감싸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옷과 수건 같은 것으로 벌을 쫓겠다고 흔드는 행동은 오히려 벌을 자극하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피해야 될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자, 그럼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쏘였을 때. 말벌에 쏘였을 때 상황 잘못하면 대처하기 힘든데요. 네. 일단 벌침이 있는 꿀벌에게 쏘였을 때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살살 밀어내면 벌침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시면 되겠는데 말벌에 쏘였을 때는 특별한 대책이 많지 않습니다. 얼음이나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바르는 것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119 구조대에 구급 신호를 보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성묘를 앞두고 있는 분들, 지금 가서 말벌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말벌의 특징, 종류,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대응 요령까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저희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이동영 차장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